보험사가 보험료를 50% 깎아준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끝났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급의 미래, 여러분 계좌의 미래, 여러분 아이들 세대의 질서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는 원래 인간을 믿는 업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사고 확률, 손해율, 데이터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할인한다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험료 할인이라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보면서 할인하지 않습니다. 손해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으니까 내리는 겁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결국 주행 데이터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속도로 얼마나 위험하게 달렸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멈췄는지, 급가속 급감속이 얼마나 잦은지, 이런 게 보험사 눈에는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켜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베테랑 기사님이 안전을 대표했다면 앞으로는 안전의 정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숙련이 아니라 기계의 안정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 변화가 왜 노동 이야기로 곧장 이어지느냐? 보험이 바뀌는 건 단지 자동차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사회 위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줄어드는 영역은 자동화가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위험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람이 빠진다는 말과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비슷한 장면을 다른 산업에서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문서 만들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고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길수록 사람이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시간,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격이 줄면 무엇이 줄어드냐면 인력이 줄어듭니다. 인력이 줄면 무엇이 줄어드냐면 임금의 힘이 줄어듭니다. 임금의 힘이 줄면 무엇이 생기냐면 불안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첫째는 더 열심히 일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자산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점점 어려워지고 두 번째가 점점 강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가 어려워지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일을 대신하는 도구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늘면 단가는 내려갑니다. 이게 냉정한 시장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머리 쓰는 일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몸 쓰는 일은 남는다. 현장은 남는다. 그런데 로봇이 붙는 순간 현장도 바뀝니다. AI가 눈과 뇌라면 로봇은 팔과 다리입니다. 눈과 뇌의 팔과 다리가 붙으면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럼 남는 건 고도의 창의성, 고도의 인간성, 고도의 관계 능력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도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월급은 고도의 창의성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월급은 반복되는 업무에서 나옵니다. 반복되는 업무가 자동화되면 월급의 평균이 흔들립니다. 평균이 흔들리면 중산층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부터 세계 질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질서가 흔들릴 때 나라들은 뭘 하냐면 각자 살 길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칙은 약해지고 힘이 앞서게 됩니다. 힘이 앞서면 약한 쪽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나라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다른 하나는 돈을 동원해서 경기를 지탱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렇게 됩니다. 월급은 불안해지고 자산은 더 중요해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를 찾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찾는 마음의 출발점은 욕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공포입니다. 내가 이래서 모으는 속도가 세상을 못 따라갈 것 같다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공포로 투자하면 투자 결과는 대부분 비슷하게 끝납니다. 급하게 들어가고 흔들리면 팔고 다시 올라가면 후회하고 더 비싼 가격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계좌를 말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규칙입니다. 감정과 반대로 가는 규칙입니다. 내가 사고 싶을 때가 아니라 사기 싫을 때 사는 규칙입니다. 내가 더 갖고 싶을 때가 아니라 일부라도 정리하는 규칙입니다. QLD와 TQQQ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역할을 분리하시면 훨씬 운용이 쉬워집니다. QLD는 기본 엔진입니다. TQQQ는 부스터입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부스터는 조건이 올 때만 켜는 겁니다. 조건은 복잡하게 잡지 마십시오. 복잡해지면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레버리지는 바로 독이 됩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시면 됩니다. 시장이 꺾일 때 분할로 들어간다. 이 한 줄입니다. 그럼 시장이 꺾일 때가 언제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레버리지 차트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본주 차트를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 100의 대표인 QQQ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흔들림이 과장되어 보입니다. 그 과장된 흔들림을 보고 판단하면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본주로, 실행은 QLD TQQQ로 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분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면 마음이 부러집니다. 마음이 부러지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면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손실은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락에서 생기는 행동 실수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더 내려오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공포가 커질 때 들어갑니다. 이 구조를 만들면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합니다. 상승해서 일부를 팔아서 탄약을 만든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일부를 팔아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사람은 수익이 나면 욕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못 팝니다. 둘째, 다음 하락은 반드시 오는데 탄약이 없으면 다음 하락은 지옥이 됩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의 기준을 단순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정고점 근처 과열 구간, 급등 연속 구간, 이런 때 일부를 정리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매도는 수익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고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산다고 했을 때 가장 힘든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수 직후 바로 내려갈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수익이 사라질 때입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타이밍을 망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대부분은 손절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운용의 핵심은 손절을 안 한다가 아닙니다. 기준과 크기를 조절해서 손절 상황이 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초기 진입 비중이 작아야 하고 분할이 가능해야 하고 탄약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익을 경험한 뒤에 그 수익을 내 돈으로 확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사라지면 사람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가 최악의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이 계좌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필요한 건 이미 정해놓은 매도 규칙입니다. 일부 입절을 해둔 사람은 이 구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챙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진짜 돈이 되는 건 상승의 중간이 아니라 하락의 바닥 근처입니다. 그런데 바닥 근처에서는 누구나 뉴스를 보고 겁을 먹습니다. 자율주행이 일자리를 뺏는다, AI가 사람을 자른다, 세계 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말이 도배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투자하기 싫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감정 통제입니다. 감정 통제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보지 마십시오. 매수 조건, 매도 조건을 체크하는 시간만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샀는지 한 줄로 기록해 두십시오. 노동의 가치가 내려가는 시대에 자산이 내 노동을 대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한 줄이 흔들릴 때 계좌가 흔들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오늘 당장 한 번에 들어가는 순간 구조는 무너집니다. 오늘은 첫 단추만 끼우십시오. 작게 시작하고 조건을 기다리고 분할을 준비하십시오. 또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QLD랑 TQQQ 중 하나만 고르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셔야 한다면 대체로 QLD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빠른 성장이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TQQQ가 더 강합니다. 결국 답은 성향이 아니라 내가 하락장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입니다. 잠을 못 자면 그 상품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오실 겁니다. 자율주행 AI 로봇 이게 진짜 그렇게 빠르게 오느냐? 이미 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움직이고 기업이 구조를 바꾸고 노조가 반응하고 자본이 방향을 바꾸면 그건 유행이 아니라 추세입니다. 추세는 개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노동의 단가를 올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내 돈이 대신 일하게 하는 쪽으로 구조를 만들고 그 두 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이 없으면 첫 번째 축은 너무 힘듭니다. 열심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QLD, TQQQ 같은 도구가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대박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뒤처짐을 막는 구조를 만드는 도구가 될 때 가장 강합니다. 흥분해서 잡으면 폭탄이고 규칙으로 잡으면 엔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엔진을 만드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QLD는 엔진으로, TQQQ는 부스터로 분할로 들어가고 일부 입절로 탄약을 만들고 공포의 날에 계획대로 움직이는 구조. 이것만 지키셔도 AI 시대의 불안이 훨씬 작아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 버그였습니다.